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본격적으로 강의하고 싶은 이 마음을 딱 잠재우고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6가지 제자 원리, 제자 글자가 만들어진 원리 간단히 설명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서체에 대해서 궁금할 겁니다. 서체, 뭐 해서체가 뭐고 행서체가 뭐고 초서체 이런 궁금할 겁니다.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그걸 묶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자의 제자 원리 그것도 육서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한자 서체도 육서를 합니다. 근데 한자 서체는 육서가 됐다, 육서를 주장한 분도 있고 5서, 7서, 10서 글자처가 딱 정해지지는 않았을 거니까, 뭐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김정희 추사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 넣으면 한 서체가 더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데, 기본적으로 6개에서 7개 정도 서체를 묶어서 설명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학습고대한 3가지 방법으로 한자를 쉽고 빠르게 누구나 기초 실력이 없어도 끝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끝까지 좀 들어보세요.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요. 네. 자, 봅니다. 네, 이거 쉽습니다. 자, 먼저 상형 문자 간단하게 합니다. 한자 설명이 지금 아직 안 들어가요. 상형, 이게 코끼리 상자로 하는데 모양 상자이기도 합니다. 모양 형자, 모양을 가지고 물건이라는 사물의 모양을 가지고 만든 것이죠. 뭐 예를 들면 간단, 나무 모양 가지고 나무 모양이잖아요. 그죠? 나무 모양 가지고 나무 만든 거예요. 이런 것이 뭐예요? 상형 문자, 사물의 모양 가지고 만든 거. 그 다음 지사 문자는 선이라든지 점을 더해서 의미를 부여한 거야. 하나니까 1이네, 2개니까 2네. 땅인데 한일자가 밑으로 가면 따라합니다. 한일자가 밑으로 가면 뭐예요? 땅. 위로 가면 하늘. 지 혼자 쓰면 한일. 지 혼자 쓰면 한일. 이것만 알면은 한자를 3200자를 쉽게 합니다. 한자 320자를 쉽게 합니다. 320자. 한일자 밑으로 가면 땅, 위로 가면 하늘, 지 혼자 쓰면 한일이다. 하나다는 뜻이다. 자, 그럼 참고를 하나 넣고 하나 쓰면 하나, 2개 쓰면 둘, 3개 쓰면 셋.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걸 지사문자를 하죠. 그 다음 땅에 위를 나타내는, 아래를 나타내는 상하, 이런 걸 지사문자를 합니다. 선이나 점을 더해서 의미 부여하는 거. 자, 그 다음에 회의문자는 말 그대로 이것은 만날 회자, 만날 회자도 되고 우리가 말하는 모일 회자도 돼요. 회의한다 할 때 모인다. 일본어에서는 만난다는 뜻을 써요. 약자로 써서 이렇게 써서 아우 해봐. 아우 회우 만나다. 아우 회우 만나다. 갑자기 일본어 가서 미안합니다. 아우 회우 만나다. 이때는 이걸 약자 써서 만나다 뜻인데 원래 모일 회자죠. 자, 뜻 있자. 뜻을 모여, 뜻을 합쳐가지고 만드는 글자. 2개 이상의 한자가 묶어져서 뜻을 쉽게 유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아까 말했죠. 하나 하면 나무인데 상형 문자인데 2개면 수풀 3개면 수풀4. 물론 쓸 때는 순서는 또 이렇게 써요. 설명하려고 요거 쓰고 요거 쓰니까 또 순서 다르게 쓴다 또 이러지 마시고 수풀 3자. 그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뜻을 유추할 수 있도록. 자, 사람이 있어. 근데 어디 옆에 있어요? 나무 옆에 사람이 있어. 쉽니다. 실유자. 이런 건 누구나 아는 글자인데 이런 것이 회의 문자라고. 사람 인자라는 글자와 나무 목자라는 글자 2개 합쳐져서 쉰다는 뜻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2자가 합쳐져도 되고 3자가 합쳐져도 됩니다. 회자, 모일 회자, 을자, 뜻 의자, 뜻을 묶고 뜻을 나타내는 글자를 묶어 모아서 다른 글자를 만든다 이 말이죠. 회의 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형성 문자, 모양 형자니까 이것은 모양은 뜻을 나타내는 거고요. 성은 소리 성자니까 아까 발음자 할 때 음을 나타내 주는 거죠. 자, 나무옥이 있고 지탱할 지자가 있습니다. 지탱할 지자가 있으면 무조건 지자는 기자로 아까 말했죠. 근데 여기서는 지자야.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는 지자라고. 근데 요건 지자는 음을 만들었고, 요 지자는 지자는 음을 만들었고, 나무목은 뜻을 만들었어. 그래서 나무가지야. 나무가지 지. 나무목은 나무가지를 만들었고, 뜻을 만들었고, 요 지탱할 지자는 지라는 음을 만들었죠. 이 뜻을 나타내는 이 형과 음을 나타내는 성, 2개 합쳐져 있죠. 형성문자라 그래요. 글자 속에서 뜻을 나타내는 글자 속에 뜻을 나타내는 글자. 이른바 한자에서 여러분 부수부사죠. 한자 속에서 뜻을 나타내는 게 부수인데 뭣도 모르고 무조건 부수 한자 시험 볼 때 부수가 뭐냐 찾으려고 외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자 속에서 뜻을 나타내는 그 글자를 부수 또는 부수자라 합니다. 그 모양 형자고 음을 나타내는 게 아까 발음자죠. 그래서 뜻과 음을 나타내는 글자가 다 있어. 글자 속에 다 있잖아요. 뜻, 이런 글자를 형성문자라 그래. 전체 한자의 약 80%입니다. 어떤 자는 70%라 그런 분도 있는데 약 70에서 80%가 형성문자야. 근데 형성문자는 여러분 회의문자, 형성문자는 좀 왔다 갔다 한 게 있어요.
글자 속에 뜻이 있다는 사람이 있고 없다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보면 있고 저렇게 보면 없어. 그러니까 이 중에 약 20% 30%는 해외 문자이기도 하고 형성 문자이기도 하는 게 있어요. 딱 떨어지지 않은 게 있다고. 저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다 대처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말해. 왜?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성 문자 거의 여기서 다 상용 문자, 지사 문자, 회의 문자가 약 20, 30%고 여기 한 70% 되죠? 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5번, 6번 전주 문자와 가차 문자는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개념보다 운용하는 운용. 전주 문자 구를 전자에 물될 주. 지금 여러분 좀 지루할 수 있어요. 도입 부분에서 좀 지루할 수 있는데 한 5분 정도 지나면요 바로 재미있게 한자가 나도 한자가 되는구나. 저게 저렇게 됐어?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바로 가니까 이 도입 부분 좀 지루하더라도 좀만 들어주세요. 중요하니까. 구를 전자 물될 주자. 굴러서 물대. 지게감. 굴러서 물댄다 말은 뭐냐? 글자가 굴러다녀. 그러다 물댄다. 다른 뜻이 추가돼. 글자가 뭐 한다고? 굴러다니다가 물대준다. 다른 뜻이 추가된다. 우리 주사 맞은다. 주사할 때 주자야. 물을 댄다. 뭘 대준다고. 여기서 한자에서는 뭐예요? 뜻을 대준다. 자, 원래 자, 여러분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갑니다. 이렇게 가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번 가고 이렇게 가요. 다시 했습니다. 이렇게 한 번. 자,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순서가 어떻게 돼? 이걸 잘 모르는 사람 많으니까 내가 설명해 주는 거야. 한자 백순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 나으니까 재미로. 자, 이게 뭐예요? 악할 악자인데 굴러다니다가 뜻이 더해져서 물댔어. 묘할 오자로 됐어. 묘할 오자도. 악하다 할 때 악자인데 증오한다 할 때는 오자죠. 악자가 굴러다니다 주가 돼가 그리 물댔다. 뜻이 더해져서 오자도 됐어. 이런 걸 전조문자를 한다고. 이해했죠? 한 가지였던 게 두 가지 이상이 돼버린 거. 자, 작고 작은 나무 목이 있는데 나무를 작고 작게 쪼개. 자, 이게 실사 쪼개버리는 게 작아졌죠? 실사가 쪼개져서 작을 요자죠? 작을 요 두 개. 나무를 작고 작게 쪼개서 거기에다가 흰 백자, 흰색을 칠해. 그리고 악기 만들어, 악기 만들려고 그렇게 했다고. 재밌게 설명하는 거예요. 또 요거 가지고 또 제자원리 따지지 마세요. 다 안다고 제가 다 알아. 자, 나무를 작고 작게 잘라서 흰색을 칠해서 뭘 만들었어요?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면서 노래 부르잖아요. 노래악자야. 풍류를 즐긴다. 풍류악자도 돼. 원래 풍류악자 또는 노래악자가 참 기본 훈이에요. 기본 뜻인데 이게 즐거울 낙이 기본 뜻이 아니야. 원래 중요 대표 뜻이 풍류악 노래악자인데 나중에 악기 치고 노래 부르고 보니까 즐거워 안 즐거워? 그게 즐거울 낙자도 된 거야. 옆에 사람들이 그 악기 치고 즐거워하는 거 보고 좋아해. 좋아할 요자도 되는 거야. 요산 요수. 산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한다. 요산 요수. 그때 요자죠. 그러니까 원래 노래 악자, 풍류 악자가 그리고 노니까 즐겁다. 즐거울 낙자, 오락할 때 낙자, 낙원할 때 낙자가 됐고 요산 요수할 때 요가 됐네. 이것이 굴러서 낙이 되고 굴러서 요가 됐다고.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전조문자를 한다 이 말이죠. 이것도 또 이렇게 재밌게 이해가기 좋게 물될 주제 해가면서 설명을 하면은 좀 감탄할 때 감탄도 좀 하면서 감복할 때 감복 좀 하면서 좀 찡그러 계시지 마시고 좀 따스한 눈빛으로 쳐다봐 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네가 해봤지 네가 이러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공부할 만큼 했고 17가지 공부를 했고요. 거의 독학을 섭렵했고 한자 5만 3천자 33만 단 했다고 자랑 삼아 말합니다만 자랑이 아니고 괜히 색안경 끼고 보지 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전주문자 한자만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한자는 그 기초예요. 기초. 자, 가차 문자 가짜가 거짓 가짜도 되지만 임시 가짜도 돼. 임시가 가계약 할 때는 거짓 가가 아니고 임시를 맺는 계약을 가계약이라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거짓 가인데 왜 가계약 거짓 가짜로 계약한 건가? 그게 아니고 거짓 가도 되고 임시 가도 돼. 그래서 가휴 임시휴일 임시휴업 또는 임시휴일 그 다음에 가계약은 임시라는 계약을 가계약. 그때는 임시가짜입니다. 여기서는 거짓가가 임시가야. 빌릴 차자. 임시로 빌렸어. 임시로.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 이거 봐봐요. 자, 씁니다. 이거 봐봐요. 자, 보리가 이렇게 나 있어. 보리가.
보리 모양이죠? 네. 보리 모양이다 생각하고 봐봐. 보리 이삭. 네. 뾰족뾰족한 보리 이삭. 네. 보리 그 알맹이가 있고 알갱이가 있고 거기에 뾰족뾰족한 게 있죠? 네. 그 모양이잖아요. 이게 원래 보리야, 보리. 그리고 밑에 뿌리가 있어, 뿌리. 뿌리가 저녁 색깔 아니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뒤저울치 해봐. 뒤저울치. 네, 뒤저울치. 요것은 천천히 걸을 쇠. 해봐. 뒤저울치. 천천히 걸을 쇠. 뒤져오니까 뒤쳐져 오니까 천천히 걷고 천천히 걸으니까 뒤쳐져 오는 거 맞죠? 그래서 뒤져올 치잖아. 천천히 걸을 쇠자는 의미가 같은데 의미 다르죠? 네. 의미는 같아. 자, 그런데 보리 맥이 있을 때는 자, 보리 이삭이 이렇게 나 있고 거기에 뿌리가 이렇게 뒤져올 치자 모양으로 있습니다. 보리 맥자예요. 보리 맥자. 보리 맥자. 근데 보리밭 온다 해서 올 내자는 여기서 나온 거야. 요런 것도 가짜 문자야. 보리 맥자에서 임시를 빌려와서 올 내자가. 이해했죠? 이렇게도 많이 쓰고 또 외국어 같은 거 표기할 때 외국어는 한자가 아니잖아. 외국어를 우리가 발음할 때 발음과 외국어가 있는데 인도를 뭐라 그래? 인디아라 그러잖아. 그걸 한자로 표기하려고 그럴 때 인디아하고 비슷하게 한자를 빌려와. 인도 이렇게. 인도네시아 인니. 스페인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에스파냐. 스페인은 공식적으로 이름 말할 때는 에스파냐 그래야 돼. 스페인 하면 안 돼. 틀리지는 않는데 원래 대표적으로 에스파냐하고 영어식 발음이 스페인이야. 이해했죠? 서바나. 스페인하고 비슷하게 가져온 거야. 유럽, 구라파. 프랑스, 블란서. 아시아, 아세아.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외국어 발음을 한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자음을 따와가지고 음역자라 그래. 빌려와서 그 발음과 비슷하게 갖다 쓰는 걸 뭐라 그래? 임시로 빌려 쓴다. 가차. 이해했죠? 네. 외국어를 표기할 때 쓰이고 이렇게 보리 맥자에서 올레자가 왔다. 이런 식 그걸 가차 문자를 한다. 이해했습니까? 네. 자, 분명히 그 도입 부분에서 딱딱할 것 같은데도 딱딱해서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 또 들어주고 그러시죠. 네.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다시 한번 따스한 눈빛으로. 자, 근데 원래 재밌게 어떤 사람은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나무 사이에 사람 2명이 온다. 원래 이렇게 재밌게 한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하든 외워지면 되지. 꼭 이렇게 외워야면 되나? 이렇게 해도 원래, 이렇게 해도 원래인데. 그죠? 네. 줄여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요? 네. 더 줄여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네. 네? 일본에 많이 나오고 중국에 많이 나오는 거지 아닙니까? 네. 한자를 공부할 때는 일본에서 쓰는 일본자. 우리 한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약자로 쓰는 건 일본자라고 하면서 일본에 쓰고 약간씩 점이 있는 거 빠지고 이런 것만 차이가 있고 거의 일본자 우리 글자는 같고요. 중국어 간체자는 2235자입니다. 중국어 공부하는데 필요한 게 4000자에서 5000자인데 그중 2235자는 간체화돼. 글자 모양이 간단하게 된 거죠. 근데 우리 한자를 알면 유추가 가능한 게 1200자고 우리 한자를 알아도 절대 따로 하지 않으면 모를 순수 간체자 약 800자 정도 됩니다. 어찌됐든 중국에서 만들어 놓은 글자가 2235자. 그럼 약 4, 5천자 중에 나머지 2235자 빼면 나머지 우리 한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만, 홍콩, 마카오에서는 우리 한자 우리하고 똑같이 씁니다. 정체자 그대로 써요. 간체자를 하는 것도 800자 제하고는 우리 한자 알면 유추 가능해요. 말씀 원자가 있으면 말씀 원자는 이렇게 항상 변하니까. 이것은 따로 뭐 요거나 똑같지 않은 거잖아요. 쇠 금자가 있으면 이렇게 변화. 이거 똑같아. 요거만 알아놓으면 요게 붙어 있는 건 다 바뀌니까. 그런 거 다 빼고 하면은 8, 900자 정도는 따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아무튼 간체자가 2235자. 그러니까 간체자도 알아야 되고 거기에 상응하는 번체자, 우리가 말하는 정체자. 대만에서 말하는 정체자도 알아야 되고 일본자도 알아야 돼. 그걸 다 알아야 한자를 아는 거고요. 한자의 뜻이 여러 가지면 서로 다른 뜻이 여러 가지면 다 알아야 돼. 그래야 국어라든지 모든 단어, 암기 과목 용어를 쉽게 알 수 있어. 잠깐 옆으로 셉니다. 자, 이따 설명합니다만 이게 부딪힐 돌자야. 개가 개견자, 쥐를 쫓아가, 쥐가 도망가다가 구멍 열자, 쥐 구멍으로 들어가 버려. 그럼 개가 어떻게 될까? 부딪힐 돌자. 어떻게 부딪혀? 갑자기 부딪히지. 쫓아가는 속도가 있으니까. 갑자기 돌. 쥐가 가만히 있겠어요? 쥐 구멍이 들어갔잖아요. 이 구멍 열자. 고개를 내밀어 볼 거 아니에요. 내밀 돌. 돌출할 때 돌자. 그걸 옆에서 고양이가 보고 고양이가 쥐를 보고 당돌할 돌자도 돼. 서로 다른 뜻이잖아. 충돌, 추돌할 때는 부딪힐 돌.
갑자기 변하는 거 돌변, 갑자기 부는 바람 돌풍, 갑자기 죽는 거 돌연사. 그때는 갑자기 돌. 돌기 돌출할 때 내밀돌, 당돌할 때는 당돌할 돌. 서로 다른 뜻이죠. 서로 다른 이 돌자가 네 가지 뜻을 서로 다른 뜻 네 가지를 가지고 있어. 다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다 알아야 방금 전술했던 단어를 만들어 쓰잖아요. 누가 쓰는 걸 때 알아들을 수 있고. 하나만 알고 있으면 안 돼. 그렇게 하려면 한자 안 하는 게 나아요. 자, 그래서 저는 무슨 말이냐. 한자를 하려면 4천자, 4천자 정도를 하되 일본자, 중국 간체자도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뜻이 여러 개 있는 건 다 알아야 돼. 의미 여러 개 있는 것도 다 알아야 돼. 그 글자를 이용한 단어까지 알아야 돼. 그러지 않으려면 한일천 따지게 되는 거고요. 조선시대, 고려시대야 누가 그래야 돼. 조선시대냐 지금? 고려시대냐? 왜 한자에? 이런 댓글이 올라오더라고. 21세기니까 한자 하는 거예요. 중국, 일본을 잘해서 그들한테 먹히지 않고 말 잘하기 위해서 사고를 향상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지만 치매 안 걸리기 위해서 공부에 흥미를 느끼기 위해서 암기 과목 잘하기 위해서 국어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표기는 한글로 합니다. 한글로. 지구상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인 한글을 가지고 표기는 한글로 합니다.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말에 72%가 한자어입니다. 전문용어는 90%가 한자어입니다. 나머지는 순우리말, 고유어입니다. 우리말은 한자어와 고유어, 순우리말이 합쳐졌고 순우리말은 고유어는 28% 정도, 한자어는 78% 정도. 그죠? 아니 72% 정도. 전문 과목은 90% 이상이 한자어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자를 쓰라는 게 아니에요. 같은 말 반복해서 죄송합니다. 아무리 강조돼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겁니다.